뉴스탑10이 꼽은 3위입니다. 국회가 세종에 가면은 집값이 잡힐까?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 하정대 국장.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는 국회, 정부 부처, 청와대가 다 세종시 가면 집값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결국 국회 청와대도 이제 세종시로 옮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로 풀어야지. 사실 이제 수도권 이전 문제는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래 처음 얘기 나왔던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산, 효율적인 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 결국은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헌재에서도 이거는 적어도 헌법 개정을 해야만 이게 수도 이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이 한번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번 만약에 청와대, 국회 이것만 옮긴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른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해결책도 안 되지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오늘 이 행정수도 이전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는 그때 다 이 위헌 판결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카드를 꺼내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야당에서는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기속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수도로 옮긴다고 하면 헌재 판결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기속력에 이제 반하는 행정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위헌인 행정회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수도로 옮기고 싶으면 그때 이제 앞서 헌재 판례를 좀 소개해드렸지만 관습법법상 수도 서울이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당시 헌재 판결문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개헌을 할 때 여야가 합의하고 또 국민이 동의해서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 대구로 한다, 대전으로 한다, 부산으로 한다,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헌법 조문에 넣으면 그러면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걸 아는데 알 텐데도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신 건 이건 아마 법적이나 경제적인 얘기들보다 아마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로 인한 정치적 워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지금 이 세종시 이전 문제가 당장은 예를 들어서 논란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 때 사실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관습헌법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린 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떤 낭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부처는 다 가 있는데 지금 일단 국회는 하고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급 이상 자체는 거의 서울에서 다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낭비가 심합니다. 자, 그러면 비춰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 어떤 이 낭비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떤 사회 발전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당장은 이 논의가 아마 힘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장기 과제로 이 어떤 불협화음은 충분히 개선되어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에 설계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만큼 청와대와 지금 국회가 내려가든지 정말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오래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양쪽이 분리가 돼서 우리가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여야가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좀 시작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각이 있으셨군요. 이 행정수도 카드가 글쎄요, 집값을 지금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는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 오프라인 밖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전면 해결해! 계약금 니들에겐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신혼부부가 200만 원 전부입니다.
내가 무슨 적폐고, 내가 무슨 투기꾼이고, 너무 비통하고 울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나라에서 이렇게 휘두르는 칼이라고 하죠. 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베이면서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주말에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왔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집값 잡으려고 얘기한 건데, 근데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시장 안정시키는 신호로 보기 어렵다. 일부 수요 분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뭐 두 사람에 불과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 4.15 총선 직후에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좀 진정성을 이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거의 해소 차원에서 이런 대증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전문가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실현 가능성도 전 거의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재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이게 제도적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즉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즉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린벨트 해제도 그렇고 이제 세종시 이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익은 대책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민심이 좀 심상치 않은 게 야당은 이걸 주제로 여당을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사진 한 장 있는데요. 저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미래통합당 회의실 현수막 뒤에 백보드에 뭐 제가 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요. 예.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누가 얘기했냐? 더불어민주당. 이거를 좀 연결고리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백보드는 핑크색이어야 되잖아요. 미래통합당 상징색이 핑크색이니까. 그런데 이제 얼핏 보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당사야? 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씨도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문구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이게 아마 얼마 전에 뭐 방송국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꺼진 다음에 진성주 의원이 했던 그렇게 해도 집값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따옴표를 써서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현 정국에서 여당의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는 건데 미래통합당이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건 공략 자체는 좋으나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대안이 있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제기해야 될 겁니다. 사진만 보면은 뭐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그 최고위원회의 같은 모습도 잠깐 비춰져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저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얼마 전에 사의를 표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게 노영민 비서실장 그 좀 많이 알려졌던 청주 말고 반포를 지키겠다. 이 논란 때문에 사표를 냈다가 반려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잘못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강남집을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50분 만에 그게 아니라 청주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사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본인이 아마 브리핑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제 노영민 실장한테 사표를 제출하니까 노 실장이 됐다라고 이제 사표를 반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비서실장과 대변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왜 이렇게 잘못됐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과연 그럼 강민석 대변인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까? 아니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까?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강민석 대변인이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중요한 발표를 강남 먼저 파시겠어요? 청주 먼저 파시겠어요? 분명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강민석 대변인도 기자 꽤 오래 아는 분인데 이걸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발표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도 있습니다. 들끓는 부동산 여론 과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대로 앞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지 여전히 좀 비관적인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